2026년 바이오테크 시장, 여기는 정말 거대한 카지노 같아요. 한쪽에서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 다른 쪽에서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절벽이 있죠. 오늘 저희는 이 짜릿하고도 위험한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베팅, 바로 M&A 열풍과 그 안에서 한순간에 운명이 완전히 갈려버린 두 회사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가장 큰 흐름이죠. M&A 붐. 그게 대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업계 최고의 전문가 그룹인 맥킨지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이 바로 집중과 결단력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거대한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정말 완벽한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거든요. 첫째, 그동안 거대 제약사들의 현금 창출기 역할을 했던 블록버스터 약들 있잖아요. 그 약들의 특허가 줄줄이 만료되는 특허 절벽이 바로 코앞에 닥쳤습니다. 둘째, 이 회사들 지금 현금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먹거리가 급하니까 혁신적인 신약을 가진 작은 회사들을 사들여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인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M&A 시장에 제대로 불을 붙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큰 그림에서 잠시 벗어나서요. 이 산업의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정말 한 편의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실제 사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은 병을 고치려고 했던 두 회사가 어떻게 천국과 지옥, 그야말로 극과 극의 운명을 맞이하게 됐는지 말이죠. 이 두 회사가 목숨 걸고 치료제 개발 경쟁을 벌였던 질병, 바로 운동실조 모세혈관 확장증, 줄여서 AT라는 병입니다. 아직까지 치료법이 없는 희귀병이라서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죠. 그중 퀸스 테라퓨틱스라는 회사는 이 병 치료에 거의 다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핵심 신약인 EDSP가 허가받기 바로 전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3상 임상시험 중이었거든요. 게다가 1월 초에는 곧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라고 발표하면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죠.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인 1월 29일이 다가왔습니다. 네, 바로 이 회사 퀸스 테라퓨틱스의 모든 희망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이 회사의 미래에 투자한 사람들까지 정말 모두가 숨죽이고 이들의 성공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2026년 1월, 이 이야기에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같은 병을 두고 싸우던 두 회사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 겁니다. 결과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너무나 명확했죠. 퀸스 테라퓨틱스의 신약은 실패. 그런데 바로 그달에 경쟁사인 인트라바이오의 약은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성공 아니면 실패. 이게 바로 바이오테크 세계의 냉혹한 현실이에요. 이 한 장의 표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퀸스의 임상 실패가 어떤 즉각적이고도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왔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월 29일 아침, 운명의 결과가 발표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퀸스의 주가는 3달러 14센트. 모두가 희망에 부풀어 있던 바로 그 희망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딱 하루 만에 그 희망이 어떻게 됐을까요? 16센트. 네, 16센트요. 이건 뭐 사실상 종이 조각이 되어버린 거죠.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모든 걸 말해주죠. 주주 가치가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려 95%의 가치가 단 하루 만에 그냥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임상 실패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후폭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신약 개발은 전부 중단됐고요. 이사 8명 중에 5명이 바로 짐 싸서 나갔습니다. 한때는 유망한 성장 기업이었던 퀸스가 이제는 거래소에서 쫓겨날 걱정을 해야 하는 부실 자산 신세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퀸스가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과학자에서 금융기술자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퀸스가 꺼내든 마지막 희망의 카드가 바로 이 역합병이라는 건데요. 좀 복잡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비상장 회사가 상장사라는 껍데기만 남은 퀸스를 인수해서 그 껍데기를 이용해 증시에 들어오는 거죠. 일종의 뒷문으로 상장하는 셈입니다. 퀸스는 자신들의 이 껍데기를 아주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일단 돈 나가는 연구개발부터 싹 다 중단해서 현금을 꽉 쥐고요.
빚도 아주 헐값에 청산해서 재무제표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전문가를 고용해서 우리 회사 사가세요 하고 파트너를 찾아 나선 거죠. 말 그대로 과학기업에서 완벽한 금융상품으로 변신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한편의 영화 같았던 퀸스의 일하기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그럼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2026년 바이오테크 시장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큰 그림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국 바이오테크 투자의 본질은요, 이 현미경안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아요. 그 근본에는 과학이 있다는 거죠. 숫자로 가득 찬 재무제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과학적인 스토리를 제대로 읽어낼 줄 아는 능력이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퀸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M&A 붐이 온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 둘째, 임상 결과는 정말 모 아니면 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 셋째, 기업 가치는 정말 하룻밤 사이에 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종목 선택이라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이 시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필수 생존 도구인 셈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이 시장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전문가들도 똑같은 이야기랍니다. 과학적인 기반이 아주 탄탄하고 돈도 현명하게 쓰면서 심지어 퀸스처럼 최악의 실패 순간에서조차 전략적으로 적응할 줄 아는 기업. 바로 그런 기업만이 살아남을 겁니다. 이처럼 화려한 약속과 냉혹한 현실이 교차하는 시장에서 여러분은 진짜 과학과 그럴듯하게 포장된 일하기,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해 내시겠습니까? 아마 앞으로 투자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